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대성입니다. 우선 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목회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 준비하신 김은기 교수님하고 박장근 교수님 그리고 학회 관련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내용은 한번 발표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개발했던 가장 최근의 일들로서 한번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계속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멜라노제네시스는 오전에도 계속 많이 말씀드리 있었지만 자외선에서 이제 각질형성 세포를 통해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멜라닌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포지티브한 레귤레이터들, 그러니까 멜라닌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오전에도 이제 이목가 박사가 계속 얘기했지만 엔도세린이라든지 알파 MSH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해시키는 것이 멜라닌을 저해해서 미백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 그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 그런 증가시키는 그런 종류들의 사이토카인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저희가 보고된 바로 그런 멜라닌 생성을 이렇게 오히려 저해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이토카인들도 역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지만 인터루킨이나 인터루킨 6, TGF 베타, BMP4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BMP4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유해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들을 각질형성 세포를 통해서 이제 분비시켜서 실제로 멜라노사이트의 간접적인 작용을 통해서 미백제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저희가 좀 관심 가졌던 것이 인터루킨 6를 이제 분비시키는 쪽에 관심을 가져봤었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인터루킨 6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라티노사이트나 이런 엔도테리얼 셀에서,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도 이제 생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한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런 비틸라이고스킨에서 이제 많이 발현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휴먼 멜라노사이트에서 인터루킨 6가 멜라노제네시스와 그다음에 세포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발표된 걸 보면은 B16이나 여러 가지 멜라노마 세포들에서 그러한 인터루킨 6가 안에 GP130이나 팩스 그쪽의 시그널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MITF로 이제 줄여줌으로써 결국은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단과 같은 그런 프로테인들의 익스프레션을 줄이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피그멘테이션이 저해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각질형성 세포에서부터 계속 찍어주십시오. 인터루킨 6가 이제 리셉터를 통해서 바인딩이 되면 GP130을 이제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고, 다음 이제 이후에 계속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눌러주십시오. 네. 중간에 이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모르지만 팩스3를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하고, 결국 MITF를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해서 타이로시네이즈를 줄여줌으로써 이제 이런 피그멘테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으로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것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처음부터 이제 이쪽에 관심 가졌던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천연물들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에 대한 스크리닝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루킨 6에 대한 그런 DB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루킨 6를 많이 헬켓셀에서,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DB들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 중에서 인터루킨 6를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천연물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별을 한 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피보 이피커스를 먼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비보에서 그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인터로킨 6랑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그 이후에 추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비보 이피커스를 살펴봤을 때 여기 이제 보신 것 같이 인터로킨 6를 인듀스하는 것들은 그 안트라스커스, 실버스트리스 이거는 이네나면 이제 전호고요. 그 아래는 이제 그 뭐 다당냉이의 C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 천연물들을 이제 선별하고 그 이후에 그런 그 인비보 동물 모델을 통해서 그 이피커스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기 이제 보시는 그 우측에 컬럼이 이제 그 델타 L 값으로 이제 그 피그멘테이션 얼마나 그 하얘졌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지표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컴파운드 이 추출물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또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약 그 뭐 4.5, 2.0 레벨로서 굉장히 그 인비보 액티비티가 그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 통상적으로 그 하이드로키노 2%를 이제 그 기니픽 모델에다가 테스트를 하면 한 2.0 정도의 그 수치를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액티비티가 높았던 것이 이 전호라는 이 추출물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미나리과에 이제 속해 있고요. 그래서 뭐 전국에 이제 그 서식하는 그 단연생 그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는 약 1m 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피켓셀에서 저렇게 저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그 인터로킨 6가 많이 이제 인듀스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주성분들은 뭐 이렇게 그 문헌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비보 테스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브라운 기니픽을 가지고 이제 그 연도를 한 후에 이제 약 500mg의 그 UVAB를 이제 3회 정도 조사한 후에 이제 실제로 그 물질을 한 4주에서 계속 그 4주 정도까지 이제 도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그 프로미터로서 델타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조직을 바이옵시를 해서 탄화바종 스테인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이 전호 추출물의 경우에는 그 보면은 이 비클이고요. 약 이게 지금 2주 정도, 영주 이제 2주입니다. 그래서 2%의 그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 피그멘테이션이 굉장히 뭐 많이 거의 그 주변에 정상적인 피부와 유사하게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프랙셔네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이 인터로킨 6에 대한 그 에세이를 하면 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쭉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쭉 따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그 EA 추출물이 굉장히 그 활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그 함량이 높았던 것이 그 안트라시네라는 이런 컴파운드가 함량이 높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이제 그 토탈 추출물로서는 그 그런데 이 액티브 성분이 안트라신인지 다시 한번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주, 1주, 2주에서 A번이 이제 비클이고요. B번이 하이드로키노 2%, C번이 이제 UV만 조사한 후 0.05%의 그 안트라신을 가지고 처리했을 때 새로 그 전에 그 토탈 추출물과 유사한 형태의 그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을 이제 뗀 다음에 여기 그 멜라노사이트의 그 숫자와 그다음에 결국 멜라닌의 생성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 비해서 뭐 굉장히 그 멜라닌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요. 한편 멜라노사이트의 그 수의 뭐 레벨에는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그래서 이 안트라신이라는 그 컴파운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원료로서 개발하고자 하지만 그 중간에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컴파운드들이 그 자극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굉장히 그 피부에 자극이 많아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저희가 액티비티가 좋았던 이 그 다당냉이 C의 그 추출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십자학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의 C고요. 역시 뭐 여러 가지 그 액티브 성분들이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피켓셀에서 인터로킨 6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들도 이렇게 뭐 농도별로 디펜던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인비보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0주,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A1을 이제 컨트롤 이제 하이드로편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2%의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뭐 델타 값을 한 이 정도로서 이제 뭐 유사하게 하이드로편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이 동시에 크로모미터 값을 이제 그 주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 한 20일 정도부터 이제 피멘테이션이 많이 그 피크하고 유입차가 나게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4주차에는 이제 뭐 회복형하고 유사하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 조지 그 히스토로지를 보면은 멜라닌이 이제 실제로 많이 그 감소가 되어 있었고요. 멜라노사이트를 이제 염색한 결과도 뭐 특별히 그 효과 준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추출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백제로서 사용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 멜라닌이 억제되는 것들이 진짜로 그 인터페인 6와 관련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을 이제 그 두 가지를 했는데 뭐 캐락티노사이트인 그 이모털라이즈된 보이는 핵혈세라고 우리가 그 HM3K 이거는 그 사람의 그 멜라노마슬입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이제 그 독성이 없는 농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약 한 뭐 1ppm 정도의 농도에서 이제 핵혈셀의 경우에는 조금 더 10ppm 이하, 그 다음에 HM3K 5ppm 이하에서 세이프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런 농도에서 이제 쭉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이 추출물이 그 HM3K 요세라를 직접 처리했을 때 그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포토를 보시면은 이건 바이어빌리티고요. 세포 뭐 영향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멜라닌 형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그 멜라닌 형성 세포에다 작용해서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이 추출물을 핵혈 세포에다가 처리를 해서 그 상등액을 떠서 이거는 계속 검증을 한 것이지만 상등액의 인터페인 6가 실제로 그 레벨이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이 슈퍼나이턴트를 멜라닌 형성 세포에 처리했을 때 실제로 그 멜라닌 콘텐츠가 줄어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그 멜라닌을 잰 것이고요. 이거는 인터페인 6 레벨을 잰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ELA를 처리한 그 수을 멜라닌 형성 세포에다가 주고 멜라닌을 재면 이렇게 실제로 멜라닌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그 측정 값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빌리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멜라닌 생성은 이제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한편 그 수배는 여기 인터페인 6가 많이 그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 인터페인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사이토카인들이 유도될 텐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인터페인 6만에 의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인터페인 6에 대한 그 엔타이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뉴트럴라이징을 했을 때 그런 그 효과들이 다시 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 지금 HM3K 셀의 그 멜라닌 콘텐츠를 보시면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이렉트하게 이제 그 인터페인 6를 트리트를 하면 멜라닌 형성이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포렌트한테서 실제로 인터페인 6 레벨을 재면 얘는 뭐 당연히 IL6를 줬기 때문에 그 배진에 많이 남아있고요. 멜라닌 줄어들고, 한편 여기에 이제 그 엔타이 IL6를 주면은 역시 뭐 인터페인 6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시 이 멜라닌 생성 저해 효과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이데아상에서도 인터페인 6가 디텍트 안 되고요. 한편 그 ELA 그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 그 인터페인 6 레벨은 역시 그 배진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엔타이 IL6를 주면은 실제로 그 이 저해 효과가 다시 없어지는 거, 완전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뭐 많은 부분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냥 상관없는 다른 그 IgG를 넣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ELA를 그 핵혈 세포에다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그 효과가 인터페인 6에서 그 발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된 바와 같이 그 인터페인 6에 의해서
ELA의 처리에 의해서 인터로킨 6를 경유해서 이제 그 타이로시네이즈라든지 이런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감소되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ELA를 이제 핵 샘플에다 처리하고 스파이넌트를 HMK 샘플에다 이제 처리한 후에 이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타이로시네이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타이로시네이즈를 이제 컨트롤에 이렇고요. 인터로킨 6를 직접 다이렉트하게 줬을 때 역시 그 익스프레션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그 엔타이 R6를 다시 동시에 처리한 것은 다시 이제 그 효과가 없어졌고요. ELA도 이제 동일하게 만 처리했을 때는 그 타이로시네이즈가 줄어들었고 엔타이 R6를 같이 줬을 때 효과가 없어졌고요. 한편 IgG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RNA 레벨에서 봤을 때도 타이로시네이즈가 역시 동일하게 줄어들면서 MITF 레벨도 역시 동일하게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ELA가 R6를 통해서 이런 타이로시네이즈나 MITF 쪽에 레벨을 다운 레귤레이션 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 해보면 ELA라든지 저희가 전후 추출물 같은 경우에 실제로 UV에서 인듀스되는 그런 피그멘테이션을 줄여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HMCK 멜라노호퍼에서 다이렉트하게 이 ELA를 처리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멜라닌을 줄여드는 효과가 없었지만 미디아를 처리했을 때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인터로킨 6를 통해서 발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스킴은 계속 눌러주십시오. 찰턴 사이트에서 이제 이러한 컴파운드 추출물들 처리한 후에 여기서 이제 특정 상태에서 인터로킨 6를 통해서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것 같이 계속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다는 그거를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ELA 추출물에서 어떤 컴파운드가 하나의 컴파운드가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조 부분이 결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